민수 씨의 아침 식사가 불러온 건강적 신호. 이른 아침, 서울의 회색빛 하늘 아래 출근길은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고 차가운 바람 사이로 커피 향이 퍼져나왔습니다. 그 속에 35의 직장인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피곤한 눈빛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커피 한 잔과 달콤한 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아침은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폭풍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곧 있을 중요한 팀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발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 몰려오는 묘한 피로감과 무거운 졸음이 그의 머릿속을 자꾸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설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집중력이 금세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준비되셨죠? 동료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민수는 대답 대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 자료는 완벽했지만 그의 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 도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말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청중은 그저 발표의 일부분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민수는 자신만 아는 두려움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집중이 안 되는 걸까?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또다시 익숙한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라면과 떡볶이를 먹고 콜라로 마무리했습니다. 순간의 만족감은 컸지만 식사 후 돌아오는 사무실에서 다시금 쏟아지는 졸음과 무기력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밥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걸까? 그냥 피곤한 걸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그는 또다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 치킨집 간판 불빛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핑계로 배달 주문을 하고 거실에 앉아 맥주잔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속은 이미 또 한 번의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솟구치고 다시 곤두박질치며 그의 에너지를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매 끼니마다 그의 몸속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혈관을 흔드는 폭발, 바로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조금 더 나약해졌다고, 체력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는 건강의 적신호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회의 때마다 졸음과 싸워야 했고 퇴근 후에도 몸이 쉽게 무거워졌습니다. 늘 피곤한 듯한 그의 모습에 동료들은 민수 씨,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라며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결국 그는 퇴근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의 진료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씨, 최근에 식사 후에 유난히 피곤하시거나 졸음이 심하지 않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민수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느끼던 증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혈당 수치 그래프가 화면에 떠 있었는데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쉽게 피로해지고 졸음이 오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줄만 알았던 자신에게 의사가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는 낯설면서도 두려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게 큰 문제인가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경고 신호입니다.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의 말은 마치 민수의 미래를 예견하듯 날카롭게 내리꽂혔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무심코 먹던 아침 빵과 달콤한 커피, 점심에면 요리와 저녁의 술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야. 진료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걸어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심히 간식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수의 눈에는 그 모든 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도 혹시 나처럼 그는 불현듯 자신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조언했습니다. 민수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두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낼 겁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이 피곤함의 정체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적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꿀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었지만 그의 눈은 한순간도 감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혈당 스파이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하지만 정말 바꿀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집 앞 카페에서 커피와 달콤한 크루아상을 주문하려던 순간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몸속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간 크루아상에 반짝이는 설탕가루가 유난히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습관처럼 커피와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베어 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꾸고 싶지만 몸에 밴 습관은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편리함을 이유로 택했던 패스트푸드,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늘어놓던 맥주잔, 회식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술과 기름진 음식들,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어. 내가 만든 결과였던 거야. 오후 회의실, 민수는 여전히 집중하지 못했고 동료의 목소리는 점점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래프를 바라보던 그의 눈앞에 어제 의사가 보여주던 혈당 곡선이 겹쳐졌습니다. 정상 곡선은 잔잔한 파도 같았지만 그의 곡선은 산처럼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 안에서는 매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날 저녁 민수는 일기장 같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식습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빵, 커피, 점심 라면, 떡볶이, 저녁 치킨, 맥주. 적힌 글자는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하루 3번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야.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얼굴은 이미 지쳐 있었고 눈 밑은 어둡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어. 이제는 바꿔야 해.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깃들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를 일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민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결심을 굳힌 후 며칠 동안은 비교적 단단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빵 대신 삶은 계란과 채소를 챙겼고 점심에도 일부러 가벼운 샐러드를 먹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지를 다잡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회사에서 찾아왔습니다. 팀장이 갑자기 오늘은 프로젝트 성공 기념으로 다 같이 점심은 삼겹살로 가자고 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따라 나섰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기를 구워내는 불판 위의 소리와 냄새는 그를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만 괜찮겠지. 그렇게 그는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 기름진 고기를 연달아 집어삼켰습니다. 점심 후 돌아온 사무실. 그는 다시금 무거운 졸음에 눈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억지로 모니터를 보았지만 글자는 춤을 추듯 휘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보고서 작성. 허기가 지자 무심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형형색색의 라면, 봉지와 초콜릿, 달콤한 음료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라면과 탄산음료를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순간적으로 기분은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머리는 짙은 안개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보고서는 더디게만 작성되었고 결국 마감 직전까지 버티며 지쳐 쓰러지듯 책상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주말 대학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은 야, 오랜만인데 치맥 한잔하자 라며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분위기 속에서 결국 맥주잔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킨의 바삭한 소리, 맥주의 청량감, 그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는 그를 순식간에 과거의 습관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로 민수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의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왜 의지를 지키지 못할까? 그의 눈가에 분노와 좌절이 교차했습니다. 몸은 분명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회와 일상은 그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하는 보이지 않는 적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그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실패들이야말로 민수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진짜 싸움의 시작이자 더 큰 각성을 향한 길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난한 여정이 될지는 아직 민수 자신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상담 이후에도 식습관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양손을 맞잡고 가만히 시선을 떨군 채 대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밤마다 반복된 패배와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만 괜찮겠지라는 변명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고 몸은 그 대가를 매번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피로감, 무기력, 그리고 머릿속 안개. 그것은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차분한 눈빛으로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혈액검사 결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프 위로 또렷하게 보이는 가파른 곡선은 민수의 지난 일주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보이시죠? 식사 후 혈당이 2배 이상 치솟았다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견디지 못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의자의 팔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피곤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결국 당뇨병, 비만,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민수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잦은 입원, 그리고 지친 가족들의 모습. 민수는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꾼다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단 음료를 줄이고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은 달라집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간의 실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삼겹살 앞에서, 치맥 앞에서, 편의점 간식 앞에서 무너졌던 자신.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진료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바꾼다. 더는 변명하지 않는다. 내 삶을 내가 지켜낸다. 그러나 이 결심이 곧 혹독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더 큰 위기와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민수는 모처럼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차려낸 상 위에는 오래된 정겨움과 사랑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민수에게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불그스름하게 익은 갈비찜, 기름이 윤기 나는 잡채, 노릇노릇 부쳐낸 전, 그리고 달콤한 후식떡까지.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게 빛나며 민수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 사랑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순간 머뭇거리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만 괜찮겠지. 가족 모임인데. 그렇게 그는 갈비찜을 한 점, 두 점, 끝내는 접시 가득 담아 먹어치웠습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은 혀끝을 자극했고 숟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배가 불러왔고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환한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더 많은 음식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달콤한 수정과가 입에 들어가자 그의 몸속은 마치 폭풍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이 치솟으며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옆으로 휘청 쓰러졌습니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공포로 굳어졌습니다. 급히 불러온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희미하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번쩍이는 응급실 불빛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그는 마치 자신이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의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점점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혈당 쇼크가 온 겁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분주한 발걸음이 뒤섞여 공간을 채웠습니다. 가족들은 유리문 밖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괜히 권했나 봐. 내 잘못인가 봐. 한참 후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민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한 시선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민수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살 수 없어. 반드시 바꿔야 해.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숙이 묻혀있던 공포와 위기의식은 폭발적으로 솟구쳤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의 싸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응급실 사건 이후 민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스쳐간 그날 밤,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바꾼다. 더는 변명하지 않는다. 퇴원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반에 가득했던 라면 봉지, 초콜릿, 탄산음료가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그는 무겁게 내려앉은 봉투를 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를 망치던 유혹들이었어. 이제는 끝이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채소와 닭가슴살, 현미밥, 그리고 물병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민수는
처음으로 식사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접시에 담긴 샐러드부터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고지어 구운 계란과 닭가슴살, 마지막으로 현미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속도는 평소보다 훨씬 느렸고 그의 눈빛은 결심으로 단단히 빛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 후 몰려오던 극심한 졸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느낀 순간 민수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는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치킨을 시키자 그는 단호히 말했다. 난 오늘 샐러드랑 닭가슴살 먹을게. 순간 동료들의 눈빛이 놀람과 의아함으로 흔들렸지만 곧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민수 씨, 드디어 건강 챙기네. 민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뿌듯했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후 10분, 그는 건물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듯해 어색했지만 차츰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스치고 바람이 폐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 그는 자신이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야근이 이어진 어느 날 편의점 앞에서 민수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눈앞에 놓인 컵라면과 아이스크림은 여전히 강한 유혹이었고 그의 발걸음은 무심코 매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과 가족들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은 멈추었고 다시 주먹을 쥐며 돌아섰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자부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 혈당 곡선이 확실히 안정됐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 말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분명 그는 더 나은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전보다 더 단단한 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달라졌다. 더는 스파이크의 노예가 아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그의 발걸음은 저녁 노을이 깔린 거리를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을빛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민수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근길의 얼굴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아침마다 졸린 눈으로 커피와 달콤한 빵을 들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도시락통 안에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물병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회의 도중 집중력이 흐려져 말이 막히던 예전의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또렷한 목소리와 자신감으로 발표를 이어가며 동료들의 박수를 받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무슨 비밀 있어요? 민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은 없어요. 그냥 밥 먹는 방식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그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예전처럼 불안한 눈빛 대신 안도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제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고기 조금만 먹고 채소부터 먹을게요. 다 같이 건강 챙겨야죠. 가족들은 놀라면서도 점차 그를 따라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채소와 건강한 음식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느 날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민수 씨, 정말 대단합니다. 꾸준함이 몸을 살린 거예요. 그 순간 민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병을 피한 것이 아니라 삶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햇살은 따뜻했고 그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내게 두 번째 삶을 주었다. 내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또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민수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그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울려 퍼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조용한 도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그 도둑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식사 순서 하나, 식후 10분 걷기 하나가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카메라를 바라보듯 시선을 돌립니다.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도, 당신의 선택에도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면은 점점 밝아지며 그의 발걸음이 저녁 노을 속으로 이어집니다. 그 노을빛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따스하게 번졌고 음악은 서서히 고조되다가 잔잔히 사라집니다. 마치 긴 싸움의 끝에 찾아온 평화처럼 민수의 삶은 그렇게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